여러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택 대상 관광자원의 다양성 여부가 있습니다. 어, 다양한 관광자원 중에 우리가 바다 자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양한 바다 자원 중에서 우리가 바다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스킨스쿠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킨스쿠버에서 조금 많이 관광객들이 뭔가 행하는 장소를 보면요, 제가 아마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은요, 필리핀의 세부 아일랜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부라는 섬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제주도와 같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세부라는 곳은요, 여기가 중심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가는데, 그리고 아래까지 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냐면요, 여기가 전부 다 왕복 2차선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차 오는 차 그냥 그죠? two ways.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개념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시간, 밑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도 4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8시간.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면요. 딱 이 정도 지역이고, 여기가 뭐냐면요, 스킨스쿠버를 하는 포인트들이 적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주로 은퇴를 해서 여기서 스킨스쿠버 샵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서 스테이를 또 호텔, 숙박 뭐 이런 거 타고 있어요. 자, 제가요 스킨스쿠버는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다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다 속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바다 속까지 열심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뭔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봤던 조스의 영향이 컸던지, 조스 영화의 영향이 컸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다 안에서 뭔가 그렇게 액티비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기 제가 아마 스테이했던 곳이 남쪽으로 한 2시간 내려서 여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요. 여기서 벗어나서 쭉 밑으로 가면요, 이 지역은요, 밤 되면요 불빛이 없어요.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제가 정말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스테이를 했는데, 여기 호텔이었는데, 목조로 된 호텔이었어요. 목조로 된 호텔이었는데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까지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바로 밑에까지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테라스 위에서 다이빙을 하면요, 그래서 바닷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 곳이었는데 밤 10시가 지났을 무렵, 그때 본 바다는 아니고요,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방문했을 때가 2004년도였거든요. 지금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그죠? 근데 지금도 그때 봤던 그 별들이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10시에 봤던 별들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느 순간에 바다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이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memorable tourism experience, MTE라고 합니다. 뭔가 기억할 만한 관광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자, 그냥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더 쭉 올라갑시다. 여기서 있잖아요. 쭉 더 있으면은 여기서 4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여기서 파킹을 합니다. 이 끝에서 파킹을 해요. 파킹을 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면요, 어떤 섬이냐면요, 말라바스코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주로 유로피언들이 많이 와요. 이제 한 달 정도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그때 본 밤하늘에 별도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여러분 보라카이 얘기 들어봤죠? 리틀 보라카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저렇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에요. 그냥 바닷속을 보면요, 안에 불가사리도 다 보이고요, 그냥 다 보여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깊숙하게 있는 거죠. 물이 맑아서 보이는 곳입니다. 그 제가 방문했던 그 말라바스코아라는 섬에는요, 차가 없습니다. 그냥 오토바이가 운송수단입니다. 거기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부 아일랜드 보면은 여기가 이 세부예요. 세부 아일랜드, 그죠? 그냥 에메랄드 뜻이죠. 이런 세부. 자, 여기서 스킨스쿠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래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세부라든지 뭔가 바다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사업화시키고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제주도도 어때요, 여러분? 스킨스쿠버에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먹은 어떤 그 플라스틱 남긴 뭡니까? 용기라든 이런 것이 바다로 버려져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그걸 먹고 그 고기들이 다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그걸 다시 최종적으로 인간들이 먹는 이런 구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연을 보호하자는 말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요즘에 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메가3의 대용으로 요즘에 크게 세우로 만든 오메가3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크릴 새우는 누가 먹냐면 여러분 고래들이 먹거든요. 고래 먹이에요. 그걸 좀 안 건드리면 좋겠는데 왜 인간들이 저것까지 먹으려고 할까? 우리는 영양제를 다른 것에서라도 추출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저것까지 먹어야 되냐? 왜냐면 고래는 대용이 없잖아요. 대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걔네들이 쌀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면 인간들이 너무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잠재 수요자의 교육 수준입니다. 그죠? 어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어때요? 굉장히 까다롭겠죠. 뭘 요구를 할 겁니다. 그에 반면에 교육 수준이 약하면 어때요? 좀 다르죠. 어,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까다로운 겁니까? 항상 접하는 일이 사물을 갖다가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을 하고 그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그게 업인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구조가요. 그래서 까다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업 구조입니다. 직업 구조.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또 다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인구 통계학적 어떤 특성에 보면 연령.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 20대가 좋아하는 30대, 20, 30대도 또 묶을 수도 있겠죠. 40, 50대도 묶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노년층. 요즘에 시니어들 초리즘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시장이 굉장히 괜찮아요. 시니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돈이 있는 시니어들을 어떻게 관광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그죠? 식사부터.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러분? 정말 먹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양질의 어떤 푸드를 제공해야 된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요인입니다. 제도와 가치관. 우리가 사회문화적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문화는 다양하고요. 인정을 해야 된다. 다름을 인정하는 거지. 옳고 그름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어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종교라는 이슈, 이건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도 종교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도 이념이라든지 뭔가를 서로서로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서로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 자, 예를 그냥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란 여학생들이 어떤 무슬림 문화를 이해하는 건 힘들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와이프 4명을 극법적으로 그릴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여학생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못 받아들이죠. 대부분 못 받아들입니다. 가다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다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죠? 그렇다면 무슬림 남자가 한국에 그런 여자를 난 싫어할 것이라고 그 여자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주면 괜찮아요. 인정 안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잡 미묘합니다. 그래서 제도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자, 요즘에 우리 서울의 롯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모스크 그 쇼핑하다가도 예배를 볼 수 있는 모스크 장소를 갖다가 예배 장소를 만들어줬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학교에 무슬림을 위한 어떤 예배 장소가 제공됩니다. 제공돼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과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제가 영국 있을 때 무슬림 학생들 보면은 우리가 대학원생들이 박사과정생들이 사용하는 카페스가 따로 있습니다. 영국시들이요. 있으면 거기서 있으면은 거기 이렇게 밥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따로 있고요.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장소까지 가기 싫은 굉장히 게으른 학생들 보면 거기서 절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무슬림이 아닌 학생들은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근데 옆에서 밥하고 하는데 지는 절하고 있으면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가려줘야 되는데 못 가리면요. 컴플레인 하잖아요. 가세라고. 그런 거.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학적 요인입니다. 인구가. 시니어가 많아지고 노령화 인구가 많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 세대들 어떻게 밀레니얼 시대에 태어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정확히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인스타그램 이후에 보니까 영국의 젊은 사람들은 사진을 한번 찍고 나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게끔. 그러니까 한순간에 포착을 하고 지워버리는. 그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굳이 왜 하냐고. 지워버릴 걸. 그리고 웃어요. 그게 뭐냐면요. 젊은이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것도 좋아하는 애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요. 우리나라의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페이스북의 전신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관리 못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말이 많은 페이스북. 요즘 저는 페이스북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을 그렇게 또 많이 안 하잖아요. 왜? 구독자들이 나오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또 아직까지 광고 마케팅의 시장도 좋아요.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신뢰도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정부 유출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인구학적 요인은 또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관광 공급입니다.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 대상인 관광 자원, 얼마만큼 관광 자원이 있느냐. 관광과 관련된 이용 시설이 개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버랜드, 그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유사물로 해서 복합 리조트라든지 그런 것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공급의 구성 요소는요, 크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공공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라사공이고, 그죠? 그리고 산을 갖다가 한 2년만 내서 3년 정도 열심히 하면 10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고 하죠. 그만큼 산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산을 좀 많이 가보시고요. 상쾌한 공기도 좀 많이 마시고요. 산이 굉장히 연출을 필요합니다. 자, 민간 부분은 어떨 거 있을까요? 제가 말했던 복합 리조트라든지 민간이 투자해서 만든 관광 공급이 구성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관광의 경제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의 경제 효과 보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긍정적 효과랑 부정적 효과가 있는데 이건 뭘까? 어떤 것이 있을까?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 영향에서 긍정적 영향은 뭐냐면요, 고용 창출입니다, 여러분. 자, 고용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이어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용 효과를 나눠보면은 첫 번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직접 고용 효과, 간접 고용 효과, 그 다음에 유발 고용 효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고용 효과는 뭐냐면요, 여러분, 관광객들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수입을 올리는 관광사업체의 고용인 1차 고용 효과. 그래서 관광객 호텔이라든지 영사라든지 지출하죠. 그에 따른 직접 고용 효과. 그래서 간접 고용 효과는 뭐냐면요, 호텔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사라든지, 그러니까 그 전세 버스의 안에 실내 디자인 있죠. 음향 효과라든지 뭐 그런 걸 갖다가 설치, 또는 호텔의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업자들, 그죠? 고용, 그렇게 해서 관광 산업과 관련 있는 업종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게 2차 고용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요, 유발 고용 효과는 뭐냐면요, 직접적, 간접적 고용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얻은 소득을 재소비함으로써 유발되는 것이 3차 고용 효과, 즉 유발 고용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집에서 소득이 들어왔죠. 그거 가지고 뭐예요? 학원도 보내고, 여러분 마켓도 가고, 그죠? 그죠? 가스비도 내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잖아요. 그게 유발 고용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득 효과라는 게 있는데, 소득 효과에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소득 효과, 고용 효과를 얘기했고, 소득 효과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승수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돈이 회전하는 효과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광 소득 승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소비하죠, 지출하죠. 그 금액을 갖다가 해당 지역에서, 그 각 지역에서 각 산업으로 회전을 거듭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계수를 승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광객의 소비 지출이 관광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소득 또는 고용을 노진적으로 창출시키는 유발 효과를 의미합니다. 관광 소득 승수가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재정 수입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재정 수입은 뭡니까? 세금입니다.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죠. 재정을 확보하는 겁니다. 재정 확보하면서 뭡니까, 여러분?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입은요, 우리가 관광 종사자, 그리고 관광 운수업체, 공항, 숙박업체 등에서 수수료를 통해서 직접세, 관세,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이제 재정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아이스크림, 쓰고 있는 먹는 그 후입에 먹는 그 아이스크림, 여러분들이 사 먹는 커피, 편의점 커피 한 잔, 모든 거 다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정삼각형을 봤을 때 제일 밑에 면적이 제일 많이 차지한 부분은 1차 산업, 그 다음이 2차 산업, 제일 마지막에는 이 조그만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게 3차 산업입니다. 이게요, 제일 이상적인 산업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요, 역삼각형이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1차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먹고 살아야 돼요. 2차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제조를 해요. 그럼 수출하잖아요. 제조가 그날 제조업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역삼각형이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완전 역삼각형은 아니고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런던에 가서 너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요, 전부 다 방크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은행이세요. 뭐냐면은 화폐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발전된 곳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를 하면서 영국에 있는 은행들이, 외국계 은행들이 거의 다 나갔죠. 나가니까 어때요? 실업자가 양식이 쫙 되면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때요? 제조업에서,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면요, 제조업들 전부 다 개발도상국에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제조업 보면 저 뭐예요?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 우리도 중국이 많았죠. 중국에 이제 배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요, 본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염병이 터졌다. 전염병이 터졌을 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 그죠?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마스크 공장이 전부 다 중국에 있다. 그럼 제조업이 자기 나라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예요. 선진국이면서도 선진국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를 방어를 못하니까요. 보호를 못하잖아요, 자국민은요. 그죠? 그래서 이 산업 구조가 이게 제일 이게 뭡니까? 이상적인 게 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구조. 자, 외국에서 여러분 거의 다 보면은 저기 뭐야,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옷 소비재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있는 뭐 H&M 이런 거 있죠. 그런 브랜드 보면 전부 다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뭡니까 인디아 뭐 이래야 준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보면 어때요? 한번 입으면 이제 한 개는 끝이에요. 두 개는 못 입어요. 왜냐면 품질, 바느질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 상품이 더 우수합니다. 기할 바가 안 돼요. 바느질 굉장히 엉성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요 고용 창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획득을 하죠. 그다음 국제 수지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세 수익이 증가하고요, 지역 개발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소득 증대를 가져오고 소득의 재분배를 합니다. 고용 이번 효과. 그다음에 타산업에 대한 촉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은 뭘까요? 내부 불경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안 유출을 가져옵니다. 계절적 실업을 가져올 수 있죠. 왜일까요? 계절적 실업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았다가 비수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라버리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다 관점이 다 달라요. 고용 입장에서는요, 탄력적이 하면은 탄력적으로 어떤 뭡니까 내가 쓰는 만큼 임금이 지출하기 때문에 고용 대체는 뭐 부담이 안 들죠. 그런데 고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불확실하잖아요, 미래가. 그래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는 개발의 불균형을 가질 수 있고 경제 활동이 취약성. 그래서 이 세 개는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이다. 우리가 지카 바이러스가 왔을 때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이죠. 이게 머리가 작게 태어나는 병입니다. 지카라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기가 매개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미에서 그게 우리 그러니까 그 브라질이었잖아요. 브라질 맞죠? 브라질에서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그 브라질 올림픽 하는 그 지역이요, 스테디움 있는 그 지역이요 원래 빈민가였습니다. 빈민가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를 이제 만든 곳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동했잖아요. 이쪽 이동해가지고 좀 더 열악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웅덩이도 있고 거기 소독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모기가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모기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돼요? 알을 까고 번식력이 강해지고 하니까 어때요? 브라질에 부자들한테도 모기가 물잖아요. 사람들이 모기가 어디 뭐 저니까 뭐 부자 안 부자를 구별하니까 그냥 사람이 물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입니다. 그 지카 바이러스가 미국도 가고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크게 얘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져 나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안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만 살려고 나의 이익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소외됐던 이 부분에 의해서 나까지도 영향을 받고 전 세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제 체제 하에서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외된 계층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이웃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관광과 그 다음에 이 관광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 또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